네, 안녕하세요. 휴일 잘 쉬고 계신가요? 어제 보니까, 그죠? 밤 사이에 다우나스닥, 이런 또 상승 마감했죠.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푸근하게 휴일은 잘 쉬고 계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그죠? 크게 보면 1월달은 어떤 예상하지 못한 단계에서 상승이 나오고, 그 상승 나온 이유도 뭐죠? 금리. 그죠? 미국의 금리 인하 연내에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희망을 줬어요. 그래서 1월 달은 상승, 2월 달은 또 어떻게 해요? 쭉 1월 달에 올린 거, 그중 상승분 다 반납했어요. 왜?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다. 공포를 줬어요. 그래서 또 빠졌어요. 근데 3월 달은 어떻게 홀짝 게임이 될까요? 1월달 상승, 2월달 하락, 그럼 3월달 상승 가나요? 아니면 어찌 될지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죠? 이틀 3월이 장이 열리고 이틀 연달아 상승하니까 또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죠. 사람들은 또 꿈을 꿔요. 또 상승을 꿈꿔요. 그죠? 앞전에 공부하면서 배웠죠. 미 연준도 파월 외, 그죠? 여러 사람들이 각기 자기 발언을 한다. 근데 엄마, 아빠, 누나, 언니, 뭐,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죠? 애 하나가 딱 왔어. 시험을 잘못 봤어. 시험을 잘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마라탕을 꾸역꾸역 먹고 앉아 있어. 그럼 어떡해요? 아빠가 들어와가지고 너 시험 잘 봤냐? 아니. 이게 그런데도 그게 넘어가냐? 엄마도 득보다 너 뭐하냐? 마라탕 뭐. 시험은 망쳤어. 나가 죽어. 난리를 지겨요. 그러면 애가 진짜 가출하죠. 그래서 어르고 달랜다고. 그죠? 한 사람이 야단치면 한 사람은 달래주고, 한 사람이 야단치면 달래주고. 지금 장도, 그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연준 입장에서는 자꾸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여력이 없어요. 그죠? 이러다가 진짜 미국 기업도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립스비스, 말밖에 없다. 엄포라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겁주고 주식이 좀 냉각기로 가면 또 한 사람은 어르고 달래주고 계속 그게 반복이다. 그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3월도 지금 눈앞에, 그죠? 있는 것은, 보면 고용보고서, 비농업 고용보고서 저번 달에 나왔을 때가, 그죠? 예상치 상회한 한 50만 명? 막 이래 나왔죠. 그래서 경기 과열, 뜨겁다, 노랜딩, 오만 미사고가 다 나오기 시작하죠. 결국은 시장이 해석을 차이에요.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그죠? 어떤 누군가는 망쳤어. 할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는 또, 아니, 잘 봤어. 맨날 전교 1등 하는 애한테, 시험 잘 봤니? 수학을 망쳤어. 아이고, 어쩌노. 한 개나 틀렸어. 이런 애가 있어요. 또 어떤 애는, 와, 시험 너무너무 잘 봤어. 몇 점 봤는데? 60점. 진짜? 내가 절반 이상 맞춘 거 처음인데요, 엄마?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지금 장도 약간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3월 달에는 또 비농업, 그죠? 몇 명, 또 숫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다음 주 하수가 되겠네요. 다음 주 하수 되면 또 파월, 그죠? 청문회, 서서 또 뭔가 한마디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 생각을 이야기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따라서 시장이 해석을 할 것이고, 또 시장이란 것은 파월은 10마디 했는데 그 9마디는 싹둑 잘라보고 지가 듣고 싶은 말 한마디만 언론에 빡 올리면서 파월이 비둘기다. 파월이 매다. 그게 시장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낙관은 아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중립을 유지하고 흘러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언제까지
그래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정치 논리까지 계산을 하면 한 5월까지는 이런 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5월까지는. 왜 5월까지나 보냐 하면요. 미국이란 나라도 결국은 이제 선거, 트럼프 요즘 그죠? 재출마하기 위해서 열심히 어떤 트럼프가 막 떠들어요. 결국은 누군가가 정치인이 공약을 하고 그 공약과 정치 이런 것들 얽매여서 또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5월 달쯤 되면 그 이제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뭐 남미, 뭐 어떤 히스패닉 이런 쪽에 문을 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다시 미국으로 유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 요금, 임금 인상분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주택, 그죠? 주택 그 관련된 그 생각하는 방법, 물가에 반영시키는 방법, 앞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12분의 1씩 대입을 해야 된다. 그게 본격적으로 아마 3월 달부터 반영될 거다. 그러니까 2월 달까지는 나쁘다 생각하고 가는 게 맞다. 근데 3월 달부터 점점 회복될 것이다. 뭐 이래 보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얘가 한번 쭉 빠졌다 반등을 줄란지 여기서 계속 반등을 줄는지 그거는 그 여건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땠어요? 1월 달 올리고 2월 달 한번 쭉 뺐다. 다시 여기에 턴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뭐 어떤 대응을 하는 거지. 뭐 절망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실망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전 것처럼 과도한 욕심으로 몰빵, 뭐 풀베팅 이런 시점은 아니다. 이래 보는 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는 그 하수 파월의 발언 또 비농업 인구 어떤 그 지표 그 노동 지표 또 어떻게 나오냐 거기 따라 또 출렁출렁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그죠 이렇게 장이 방향성이 없고 적당히 중립을 지킬 때는 이제 이럴 때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가다 우리는 또 공부를 하고 오늘은 그동안 그 회원님들도 여러 차례 뭐 질문도 주셨고 했는데 뭐 이래저래 뭐 미루다 보니까 또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동안 잘 이제 언급을 안 한 그 우리 그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하는 바이오지 뭐 바이오의 어떤 정확한 진단, 핵심 이것 뭐 이렇다 이렇게 단정은 아니죠. 근데 단지 저의 생각이고 또 저랑 생각이 틀리신 분들은 또 다르게 판단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요. 제가 뭐 주식을 쭉 하면서 30 몇 년을 하면서 뭐 어떤 제약 업종이라는 거는요. 어쩌다가 한 번씩 시장에서 나오는 이벤트였어요. 이벤트. 그리고 정통적으로 보면 일본계 자금들이 제약주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렇지만 제약주는 항상 소외된 그런 종목.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움직일까 말까 약간 그런 업종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약주는 매출액이나 이익이 급속도로 늘지도 않고 급속도로 줄어들지도 않아요. 해마다 감기는 걸리고 감기 드는 환자는 뭐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 이벤트가 없이 꾸준히 흘러오는 업종. 그래서 제약주는 약간 그 소외 업종 비슷했어요. 뭐 건설, 뭐 아니면 뭐 은행주, 아니면 그 트로이카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약간 뭐 제4의 어떤 업종이 제약주, 약간 그런 업종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 그 어떤 국산, 우리나라에서 신약이라는 개념의 이론은 그 소나무에서 추출해서 만든 텍솔이라는 거예요. 텍솔. 텍솔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최초의 신약 1호다. 근데 이 텍솔을 그 당시에 어떤 이제 국가에서 개발을 해서 민간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제약 업종들이 많은 제약 업종들이 뭐 어떤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뭔가를 개발하면 그걸 어떤 이전받는
그런 정도가 어떤 신약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죠? 쭉 하다 보니까 난리도 아니죠. 제가 주식을 거진 30년 하면서 들었던 그 모든 기업들보다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아마 한 99%는 그 시기에 다 들은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요, 뭐 바이오란 말도 생소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그죠? 이 본격적으로 어떤 기업 특례 상장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우죽순 무더기로 들어와요. 이런 사태를 보면요,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옛날에 뭐 테란노의 신화 해가지고 뭐 인터넷 관련 업종은 전부 막 100배씩 오르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다못해 키보드만 만들어도 어떤 IT 업종에서 한 100배씩 오르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그전에는 저 항우석 박사 하면서 그 줄기세포 광풍을 일으키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약주가 무더기로 상한가를 치고 몰 상한가 나오고 난리도 아닌 시절이 있었어요. 항우석 박사 시절에. 왜? 줄기세포 때문에. 산성 PNC죠. 산성 PNC를 해가지고 어떤 무균 돼지, 뭐 이런 거, 복제 돼지, 이런 거 하면서요. 우리의 돼지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데 시총이 말도 못하죠. 자고 나면 상한가가 대체 몇 방인지 기억도 없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난리를 치기던 줄기세포 강풍이 어느 날 갑자기 항우석 박사가 사기다 하면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약주들, 그죠? 줄기세포 관련주 어떤 그런 것들, 그동안 급등한 것들이 계속 한가 가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뭔 줄 알아요? 오를 때, 주가가 막 급등을 할 때는 어느 제약회사도 우리는 줄기세포하고는 상관없는 회사다. 안 합니다. 그런 말한 회사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항우석 박사 사태 이후로 끝없이 빠졌어요. 주식이 막 끝없이 빠지고 하니까 그제서야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줄기세포하고 아무것도 상관도 없는데 항우석 박사 사태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우리 회사가 계속 한가 가느냐. 그런 식으로 막 여기저기서 공시를 내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있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죠? 불일 붙은 거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신라젠이 강풍을 일으키면서 그래 했다는 거죠. 근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지 사기 맞아요. 왜냐하면 그 연구소도 하나 없이, 그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그렇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신라젠이 이렇다, 사기다, 아니다. 이런 거를 거론하자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 당시 바이오에 대해서 불을 지핀 것은 어쨌든 신라젠이 맞았다. 그리고 신라젠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등록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 등록을 한 바이오 업체들이 보면 대부분이죠. 그 기존의 어떤 어떤 제약소, 어떤 제약이나 아니면 그 비슷한 업종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들을 실제 보면 연구소 그 어떤 부속 연구소죠. 딸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국가 정책에 의해서 전부 다 바이오 기업으로 특례 상장이라는 걸 막 해요. 하다 보니까 바이오란 타이틀만 들고 있어도 이놈도 저놈도 전부 시가총액이 조 단위에서 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오리배 만드는 회사도 오리배 때려치우고 바이오 한다 하고, 된장, 고추장 만드는 회사도 발효식품 회사라고 탈바꿈 시키고, 온통 바이오. 그래서 바이오 타이틀만 들고 있으면 전부 시가총액 조 단위였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많은 기업의 그 직원들이 이게 웬 행제냐. 그래서 때려치우고 나가는 거죠. 주식 팔기 위해서. 우리 사주 받은 거 팔기 위해서.
천천히 사표 내고 나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어떤 테마나 이런 광풍이 하나 불면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조 단위 이래 올라오면 그다음부터는요.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사줘요.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모순을 막 부르는 거죠. 그 기업특례 상장이라는 이 제도는 처음에는요, 어떤 회사, 그러니까 어떤 식량이라는 업종이 그렇잖아요. 돈은 못 벌어요. 돈은 못 벌지만 인류가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지금은 돈은 못 벌지만 미래를 위해서 예외로 두자. 그래서 기업특례 상장이라는 것을 2005년도에 만들어요. 이 제도를. 그리고 이후에 이 제약, 바이오 이런 업종이 그 기술특례 어떤 상장 신청을 하면 기술평가 이런 심사를 거쳐서 막 들어와요. 근데 그런 기업특례 상장에 가는 IPO 어떤 공모 조건이 다 해당되면 굳이 특례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조건을 못 맞추는 거죠. 못 맞추니까 결국은 특채를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이 대부분 뭐냐? 매출도 없어요. 실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돈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는데 기술만 있다. 이 기술로 인류 최초로 신약 한번 개발해 보겠다. 그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외로 두고 좋다. 너는 돈을 못 벌어도 그 기술을 인정해서 예외로 둘 테니까 매출액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신약을 개발해다오. 그렇게 시작된 거죠. 정말 좋은 취지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특례 상장으로 들어온 회사들을 살려줘야 되겠죠. 살려줘야 되니까 일반 정상적인 기업이 적용받는 회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요, 다 면제를 해줘요. 뭐, 정상적인 기업이 자본 잠식 50%면 관리 대상, 100%뭐 퇴출 당하고 4년 내리 적자 나면 또 관리 대상 빠지고 매출액이 뭐 30억 미만이면 또 관리 대상 빠지고 여러 가지 막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다 면제. 너희들은 다 면제. 연말 되면 요즘 같은 시기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죠? 실적. 그 다음에 결산 보고서. 결산 보고서를 떡 냈는데 적정이 아닌 모든 회계 감사 평가는 살생부죠, 살생부. 저승사자. 적정 아닌 한정, 뭐 거절 이런 거 뭐 바로 상패예요. 내 돈이 순식간에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데 심지어는 뭐 50년씩 업력이 50년 이래 되는 회사들도 그 회계법인의 의견 한번 잘못 받으면 상폐가 되는데 바이오 업종은 예외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거죠.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왜? 우리는 예외야. 우리는 회계감사 필요 없어. 안 받아. 우리는 무조건 다 통과야. 얼마야? 올해 매출액이 얼마야? 없는데 매출액. 그럼 적자는 500억 적자야. 뭐 한다고? 연구개발 한다고 없었어. 아, 그래? 통과. 그게 기업특례 상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등록돼가 있는요. 대충 보면 기업특례 상장으로 해서 등록된 바이오 업체만 해도 한 100몇십 개 되겠죠. 그 많은 업체들이 제 기억에 더듬어서 기업특례 상장으로 들어와서 이익을 내는 회사는 한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대부분 다 적자. 말도 안 되는 적자. 그래서 저는 아예 바이오를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왜? 취지는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변질이 돼요. 변질. 내 못된 짓거리 사기 다 치죠. 무슨 회사는 매출액 하나 없고 쫄쫄쫄쫄 망해가는데 그 바이오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한 2, 3년 사장하면
700억짜리 뭐 집을 사지를 않나? 그거 어디서 돈 다 난 거예요? 결국 무관중 주식 팔아가지고, 그 주식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죠. 이게 본래 취지하고 하나도 안 맞잖아요. 어떤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하고 온갖 그거 유상증자 해서 그 돈으로 신약 개발한다 해놓고 그 돈을 갖다가 엉뚱한데, 그죠? 타 회사 지분, 주식 사는데 투자해놨고 선물 옵션 이런 데 투자하고 그래 돈 다 날렸다고 보고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바이오, 우리나라의 이 바이오는 진정한 바이오 한 개, 두 개 있을까 말까요? 수백 개 중에. 그런데 내가 그 한 개, 두 개를 찾아내겠다고 목숨 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아예 삭제, 관종에서 삭제, 안 보는 게 훨씬 편하다. 돈 잘 벌고 깨끗한 회사들, 회계 기준이 투명한 회사들 넘쳐나는데 뭐하러 그거 보냐 그거죠. 그래서 바이오는 제가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99%는 다 사기. 지금도 ING, 그냥 사기 진행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한 번씩 저도 누군가가 그래요. 정말 좋은 회사라고. 기술도 뛰어난다고. 한번 봐달라. 평가해달라. 그래서 혹시나 하고 또 조사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바이오 회사는 그런 걸 잘 봐요. 원천 기술 있죠. 최초 파이프라인이 어디에서 갖고 왔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신물질이 있으면 이 신물질이 어떤 약으로서,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을 출발할 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물질이 최초에 어디서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강물에서 둥둥 떠다니는데 저기 몽고하고 이만한 알이 있어. 그 알을 뚝 깨가 이래 보니까 신물질이 하나 뚝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신약의 효시다. 우리 바이오는 이래서 탄생을 했다. 박혁끝의 바이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신물질 어디서 사왔느냐. 중국에서 사왔으면요. 순도 99.9%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천 기술이 어디에서 왔냐? 중국에서 왔다. 99.9% 사기. 왜? 중국은 해달라는 대로 다 조작해서 다 만들어주니까. 짝퉁. 확률이 그징그럽다. 임상을 진행했는데 그 임상이 중국에서 했다. 99.9%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원래 그런 동네니까. 돈만 주면 다 만들어주는 동네니까. 그래서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원천 기술 파이프라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이거 보시고, 두 번째 이게 진짜 바이오가 똑바로 된 바이오인지 아닌지 보려면 그 회사의 연구 인력의 변화 추이를 한번 보세요. 10년 전에 그 신물질,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입된 연구 인력이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나마 뭔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놈들은 다 퇴사하고 없어요. 주식 다 팔아먹고. 신물질이라고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맨날 그러죠. 맨날 진행 중. 그런데 담당자는 맨날 바뀌어. 연구소 직원들은 맨날 바뀌어. 어떤 회사는 이래 보면요. 연구소 직원이 2명 아니면 또 1명밖에 없는데 그 1명도 그 회사 직원도 아니야. 산학협력 해가지고. 저 서울대 병원에 무슨 외과 박사, 연구, 추진, 협력, 막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나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서울대 그 박사한테 뭐 바카스 한 벽 사다 주고 우리랑 협력이라고 좀 해줍소. 그럼 매달 후원금 좀 줄게. 그래가지고 구라치는 회사들도 넘쳐나요. 진짜 이 회사가 신약을 개발하는지 뭘 하는지 보면 찾아보란 말이죠. 최소한 연구 인력이 어떤 변동이 있는지, 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자세히 봐라. 그리고 공부를 해라는 거죠. 신물질, 신약이라는 게 하나 딱 개발되면 거기에서 최초에 그죠? 바로 사람한테 못 써요. 그러니까 신물질이 개발되면 얘가 얼마만큼의 어떤 약효나 뭐가 있는지 학술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 이후에 동물 실험 1상, 2상, 3상 거기서 다 통과되면 거기에서 다시 표본을 추출해서 사람한테 아주 미량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용량을 늘려가면서
또 그 사람 인체에도 1상, 2상, 3상 그것도 다 통과됐어. 그러면 비로소 이거 약으로서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 FDA에 또 신청을 해. 그러면 거기에서 허락을 받고 이래 해야 또 비로소 약이 돼요. 임상실험 다 끝나고요. 임상실험 다 끝나고 이거 신약으로서 판매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모든 데이터 자료를 준비해서 미국 FDA 앞에 접수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접수를 한 상태부터 쭉 해나가면요. 지금 접수하면 그 결과를 한 10년 후쯤 받아볼 수 있어요. 이거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회사 공시를 보고 임상, 이상 통과 그런 기사 보고 뭐 상한가 가고 몰빵치고 하죠. 근데 그 회사가 진짜 어떤 오리지널 코스를 밟아가지고 신약을 보려고 하면 한 10몇 년 후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바로 상한가 가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잘못된 거다. 대부분, 그죠? 대부분 그런 어떤 사기예요, 사기. 그리고 이 제약 어떤 바이오 업체가 제일 사기를 잘 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돈이 필요해요. 대부분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은요, 연구 개발로 돈 다 써요.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돈 떨어지면 유상증자를 해가 또 돈을 끌어와야 돼요. 근데 바로 유상증자 하면 고객들이, 호구들이, 고객들이 돈을 넣어요? 안 넣지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멍청한 개미들을 호구로 만들려고 하면 유상증자 전에 사전 작업을 해야 돼요. 뭘 할까요? 세계 최초 신약 개발 공시 하나 떡 띄워요. 임상 진행 효과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막 설레발을 쳐요. 그리고 조금만 어떤 작업 치면 주가가 바바바 급등하거든요. 그럼 거기다 찌라시 빵빵빵빵 띄워요. 그럼 주가가 막 뛰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 나오는 거예요. 주가가 뛸 만큼 뛰면 유상증자 뻑 때려요. 그리고 그 유상증자 대금으로 신약 개발에 더 투자한다. 공장 짓는다. 그런 식으로 뻥 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일반인들 세계 최초 신약인데 이 신약을 개발하면 전 세계 20조 시장을 장악하고 짜고 열심히 떠들고 그 찌라시에 말려가 있는 거 없는 거 대출받고 접근계가 다 집어였죠.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적금, 여러분들의 대출받은 그 돈으로 그 제약회사는 연구개발비라는 명목으로 회식도 하고 술도 먹고 성과금 나눠 갖고 이번에 입사 100일이제 100일 기념 파티도 열어주고 펑펑펑펑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계산할 때는 R&D 비용 해가 그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 바이오의 현실이에요. 그죠? 수많은 기업들 논쟁이 많이 붙었어요. 이러쿵저러쿵 사연도 많고 왜 그래 말도 많은지. 심지어는 내 친한 지인이 심장병으로 죽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심장병 어떤 이런 거에 신약을 개발하는 이런 회사가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를 믿고 올인한다. 헬릭 그 시기 회사 있죠. 이런 식으로 다 한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심장병 수술 거기 돈 썼어요. 엄한데 돈 왕창 투자해가지고 대규모 손실 입어놓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바이오는요, 무한정 어떤 기업 특례 상장이라는 거 있죠. 그게 무한정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면제부가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5년이에요, 5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업 어떤 바이오가 면제부를 받고 기업 특례 상장이란 거 이런 거를 확 특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유예해요. 시기적으로 쭉 보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 1년 차에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특혜가 확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요. 이제는 그 시기가 5년이 다 끝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기간에 다 끝나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회사가 면제라는 게 없어져요. 바이오가.
유예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뭐 어떤 바이오니까 기업 특례 상장을 했으니까 회계법인한테 뭐 한정 거절 이런 거는 면제를 받더라도 매출액 대비 뭐 자본 잠식 안 그러면 매출액 미비 관리 대상 이런 거는 이제는 적용을 받는 시점이 이제 도래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부실한 회사들은 관리 대상도 가고 자본 잠식으로 해가 상장 폐지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5년 유예가 이제 끝나고 6년 차에 접어드니까 제대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나마 눈치가 빠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전체 매출액 대비 뭐 한 10억 기준, 뭐 30억 기준, 아니면 10% 기준 상장 폐지를 안 당할 그 카트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바이오 한다는 회사가 병원 용품 팔아요. 뭐 현대 아산이나 서울대나 협약해가지고 뭐 하느냐? 델밴드, 주사 바늘, 아니면 의료 무슨 그 밴드, 안 그러면 말은 헬스케어인데 실제 보면 그 혈압기 이런 거 도매로 떼와가지고 그 병원에다가 손해 보면서 막 갖다 줘요. 그냥 한 달에 건너는 거죠. 병원에서 바로 쿠팡에 해가지고 샀을 수도 있는데 그래 되면 안 되니까 쿠팡에 하지 말고 우리가 쿠팡에 주문해서 너한테 직접 배달해 줄게. 그 대신 장부상만 오고 가고 한번 건너뛰자. 그러면 우리는 서울대를 상대로 매출액이 발생한 거니까 우리가 퇴출을 안 당한다. 그런 편법도 쓰는 회사가 넘쳐나요. 유심히 연말 결산 보고서나 이런 게 오면요. 그 항목을 유심히 봐요. 어디서 매출액이 발생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보면 조작질 한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죠?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내가 10만 원에 샀는데 지금 만 원이다. 그래서 최근에 적금 탔는데 이것도 물타기에 들어가도 되나?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과거 5년 동안은요. 면제부를 받고 적당히 넘어왔지만 이제는 그 기업특례 상장 만기 5년이 이제는 끝나요. 많은 기업들이요. 자본 잠식 퇴출 이제는 무더기로 아마 쏟아져 나올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바이오 업체들이요. 요즘도 어떤 유상증자나 이런 거 할 때 써먹는 게 있죠. 기술 수출. 신약을 개발했는데 완성 단계는 아니고 신물질을 개발했다. 이 신물질을 1단계 테스트 해보니까 임상 1단계에서 아주 탁월한 효능을 보였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기에는 자금력이 문제가 있어서 이 기술을 외국에 유명한 누구나 알만한 이 큰 회사에 기술 수출을 했다. 그렇게 또 해요. 그러면 공시만 낳고 보면 막 주가가 막 상한가 가거나 난리도 아니에요. 공시 내용만 보면 와 대단한데 세계 최초로 간암 신약 표적 항암제 개발 와 대단하다. 근데 그거를 따지고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기술 계약 해가지고 1,000억 계약을 했다고 딱 적혀 있는데 실제 지금 받은 계약금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이고 이상 산상 결과를 보고 잔금을 지불하도록 따로 이명 계약을 했다. 이래 돼 있어요. 제목은 1,000억 기술 수출인데 그 안에를 세부적으로 뒤다 보니까 받은 거는 100만 원밖에 없어. 나머지는 진짜 신약 개발되면 잔금 줄게.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요. 내한테 지금 만 원을 투자해라. 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이번 주 그 만 원으로 로또를 사가지고 내가 만일 1등 걸리면 내가 1억 줄게. 어떻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야, 1등 걸릴 확률이 뭐, 그래, 뭐, 낮은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1등 걸릴 확률은 거진 없어. 그래서 안 할래. 그랬는데 내가 또 그래. 그래? 뭐 하지 마. 그런데 내가 어제 기똥찬 꿈을 꿨다. 와, 막, 하늘을 쳐다보니까 막, 어떤 용이 여의주를 물고 내 머리 주위를 막 끝없이 돌고 있더라. 내가 아무리 막 가라고 해도 용이 안 떠나고. 그래서 너무너무 막 귀찮아가지고 내가 딱 숨었는데, 숨어가지고 다시 하늘 보니까 이 용이 지 친구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온데 용이 막 난리도 아니더라. 와, 이게 대체 무슨 꿈이고. 그래서 내가 로또를 사볼란다. 그러니까 얘가 그래. 말하는 게 구라 같지는 않고 진짜 저러다가 로또 1등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만원 하기는 좀 그렇고, 로또 한 장 1,000원 하니까 그냥 없는 셈 치고 1,000원은 줄게. 그 대신 걸리면 1억도. 그게 내 마지막 조건이다. 그럼 얘는 1,000원이 어디야? 오케이, 계약을 맺어. 그게 요즘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하는 방법이에요. 신약 개발하면. 그러니까 이 제약 업종 중에서는 뭐예요? 그냥 없는 셈 치는 거지. 혹시나 진짜 얘가 신약 개발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보험 삼아서 그냥 돈 몇 푼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툭툭툭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걸 갖고 기술 수출 계약했다 해가지고 공시떡 내고 상가 만들고 유상증자 해가지고 몇천억 떡 땡기면, 야, 회식하자. 이게 현실.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의 현실. 신약이라는 건요, 대부분 그래요. 어떤 특정한 어떤 회사에서 신약이라는 걸 하나 개발을 하면 통상적으로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독점권을 보통 5년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뭐, 그 화이자, 뭐, 모더나, 이런 코로나 신약도 그 기간은 특허로 보호해주는 기간은 5년이에요. 5년 지나면 이제는 아무 기업이나 다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해도 상관없어. 그게 바이오시밀러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이런 것들은 뭐냐? 신약 개발 안 해. 특허 만료된 약들 그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야. 그러면 바이오시밀러는 아무나 해도 되느냐? 아무나 해도는 돼요. 근데 판매는 못해.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초의 원천 물질과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 효능이 99% 이상 된다. 이 모든 기준에 다 부합된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해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바이오시밀러 약으로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아주 쉽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이 막 돈을 많이 버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 그러면 어떤 기업이 신약 개발하겠어요? 그냥 5년 기다렸다가 나무약 복제해가지고 판매하면 가만히 해서 떼돈 버는데 누가 신약 개발하겠어요? 안 하겠죠. 해도 신약을 연구를 하면 전 세계적 통계로 따져보면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도전해가지고 한 개 성공할까 말까인데 그 성공해도 언제 팔아먹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온통 바이오, 온통 신약 개발 난리도 아니죠. 아마 전 세계 바이오 신약 개발한 공시보다 우리나라 1년 나오는 공시가 더 많을 거예요. 그만큼 사기꾼 집단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바이오 하지 마라. 좋고 좋은 회사 쎄는데 뭐하러 바이오 하느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이오 하지 마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이오 있죠. 바이오 회사 중에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쭉 놓여 있는데 그 네이버 들어가서 치매 관련 바이오주 집어보세요.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요. 바이엘이라고 있어요. 바이엘. 독일의 유명한 회사죠. 바이엘. 바이엘이 전범 기업으로도 악명을 떨쳤지만
지금은 바이엘 하면 신뢰의 상징이에요. 신뢰. 우리가 흔히 아는, 그죠? 바이엘 아스피린. 유명한 회사죠. 이 회사가요, 얼마 전에는 미국에 있는 몬산토라는 이제 종자 만드는 회사를 우리 돈으로 71조에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 종자, 여기에서 또 많은 어떤 물질을 추출을 해서 신약 개발하는데 활용도 하고,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식량, 준비, 개발, 이런 쪽으로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몬산토라는 기업을 71조에 매수를 했어요. 그 정도로 규모가 큰 제약회사예요. 근데 이 바이엘이 예전에 이 바이엘 회장이 남긴 유명한 어떤 담화문이 있어요. 그 담화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 바이엘 회장이 어느 날 기자를 불러두고 회견을 해요. 우리 바이엘은 인류의 미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희망을 못 찾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금 바이엘 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내 입장에서 가끔은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쓸 것인지, 어떤 신약은 지금 현재의 기술력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스톱을 시킬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내가 정말 힘든 결정을 하나 하게 됐다. 그게 뭐냐?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앓는 질병은 여러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슴 아픈 슬픈 질병은 사람들의 가족 간의, 연인 간의 모든 아름다운 추억을 삭제해버리는 질병, 치매. 그 치매는 너무 가슴 아픈 병이다. 왜? 수십 년을 살아온 가족 간의 정, 부모 자식 간의 정, 그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냐, 그죠? 그 치매만큼은 꼭 정복하고 싶어서 바이엘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오랜 기간 연구를 했다. 그런데 더 이상 진척이 없다.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는 진도를 내기가 힘들고, 또 우리는 새로운 많은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한 프로젝트는 이 순간 잠시 봉인을 하겠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과학자들, 또 다음 세대 바이엘 회장한테 이 프로젝트는 넘기겠다. 그리고 이 연구 인력을 좀 더 현실성 있는 질병 개선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겠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수많은 치매 환자들, 또 가족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하다. 사과 말씀 올린다. 그리고 회개를 끝냈어요. 그 이후로요, 바이엘 하면 약간 전범기업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바이엘 하면 신뢰의 상징, 믿을 수 있는 상징, 정직. 바이엘의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바이엘이 몬산토라는 회사를 인수한 거는 71조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전 세계에 판매하는 제품 개수가 한 5천 몇백 개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공장, 회사 갖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대단한 회사예요. 근데 이렇게 거대하고 대단한 회사도 포기를 한 치매. 우리나라는요, 칫솔 만드는 회사도 치매약 개발해요. 그죠? 치약 만드는 회사도, 칫솔 만드는 회사도, 연구 직원 한 명도 없는 회사도, 흔히 멍멍이나 송아지나 다 만드는 게 우리나라 바이오. 그죠? 바이오는 치매, 이거는 그냥 막
그냥 뭐 저 델밴드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에서 치매 관련주 치보세요. 수도 없이 나와요. 그리고 그 회사들을 일해 보면, 차트 보면 전부 치매로 한 번씩은 다 상한가 간 이력들이 다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치약 만드는 회사도 만드는 그 치매약을 바이엘이 못 만들어서 포기를 한다? 바이엘이 멍청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엄청난 실력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사기를 치든지 그거는 그 회사를 투자하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목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바이오는 이렇습니다. 물론 그죠? 이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회사에서 뭐 표적 항암제부터 많은 신약을 개발해서 우리 인류가 좀 더 건강하게 안 아프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주식의 현실은 꿈과 이상하고는 다르다. 주식의 이 실제 모습은 이렇다. 제가 본 모습은 그렇더라. 이 정도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나는 너 생각하고 틀려. 너는 잘못 판단했어.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분들의 목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앞으로는 바이오에 투자를 안 할 것이고 누군가가 바이오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똑같은 대답을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처음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이래 제 생각을 말씀드린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